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가리지 않고 하고 사용하는 잡식 고닥 오령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올리브영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 순서는 스킨케어템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스킨케어템은 바로 듀이트리 AC 딥 열감 진정 마스크와 흔적 마스크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시트팩 거의 안 사용하고 좋아하고 추천한다라고 하는 진짜 찐으로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워낙 유명한 템이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시트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저는 시트팩을 사용했을 때 유독 얼굴에 자극감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인중이 예민하다 보니까 딱 시트팩을 얼굴에 밀착시켰을 때 이 인중 부분이 되게 간지럽고 따가운 경우가 많은데, 그걸 참고 몇 번 사용해봤더니 피부가 아예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면이 좀 독특한 게 부드럽고, 그리고 살짝 만져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보들보들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트팩 사용하고 나서는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 보면 오히려 팩을 하기 전의 상태보다 더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 팩은 오히려 얼굴에 세안을 하는 순간 기존에 시원했던 쿨링감보다 훨씬 배가 된 쿨링감이 얼굴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살짝의 쿨링감이 있어서 살짝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처음 사용했을 땐.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좀 제가 기분 좋아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몸 자체에 열이 많이 생성되는 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에도 열감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쿨링 제품을 좋아하는데, 시원한 느낌이 느껴져서 제가 여름 때나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면서 얼굴에 붙여줘서 열감을 낮춰주는 제품입니다. 열감 진정과 흔적 진정. 그럼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열감 진정이 훨씬 쿨링감이 강합니다. 열감 진정, 내 얼굴에 에어컨을 트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그 시원함이 가득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시원한 성분에 대해서 살짝 자극감을 계속 느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흔적 진정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걸 썼을 때 자극감이 없었다 하면 한번 열감 진정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흔적 진정은 쿨링감은 떨어지지만 그 환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감 진정을 썼을 때는 홍조기가 없어졌네, 좀 얼굴이 전반적으로 톤이 일정해졌네 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 흔적 진정을 사용해보면 확실하게 얼굴이 톤이 일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형광등 킨 것처럼 확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감이 문제다라고 하면 열감 진정, 열감도 문제지만 살짝 얼굴톤이 일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흔적 진정 마스크를 더 추천드려요. 제가 두 번째 소개하는 제품은 바로 VT PDRN 하이드로 겔 마스크입니다. 니들샷이나 레티놀 같은 강한 성분의 제품을 썼을 때 그 다음날 피부가 좀 강하게 자극을 받는 느낌을 덜 느끼고 싶을 때 항상 겔 마스크를 사용하거든요. 겔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단점은 바로 그 다음날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오는 마스크팩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겔 마스크 자체가 고영양의 앰플을 굳혀서 겔화시키는 건데, 그걸 얹다 보니 당연히 과도한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고, 장시간 동안 얼굴에 감싸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모공을 막고 순환을 막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러블이 안 나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하는 순간 내 얼굴 성부채를 붙이는 듯한 계속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이렇게 뜯어냈을 때 자극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톤이 일정하게 유지됐네, 좀 홍조기가 없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걸 쓸 때 항상 진정이 될 만한 수분 젤 타입의 크림을 평소보다 조금 도톰하게 바른 다음에 이 제품을 얹어줍니다. 그러면 그 겔 마스크만 쓸 때보다 조금 더 수분이 오래 유지되는 것 같고, 저는 이 방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겔 마스크를 사용해보고 싶지만 기존 다른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좀 모공 막힘이나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제품은 바로 뭐냐? 바로 제 진짜 찐 최애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브링그린 알로에 97% 수딩 젤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진짜 찐찐찐 추천템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작년 8월달부터 5월달까지 4통을 다 비웠을 정도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왜 좋아하냐라고 하면 트러블이 엄청 크게 났었어요. 이 턱 라인을 포함해서 이게 번지듯이 올라가서 이마도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알로에 젤팩이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쪽에 요철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15분씩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진짜 기존에 있었던 애들도 금방 가라앉고 또 새로 나는 애들의 주기가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좋은 템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최근에도 피부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피부가 푸석해 보인다, 결이 좀 망가진 것 같다 싶을 때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 제품을 두툼하게 얹어준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화장솜인 이 시루코토 2분의 1 화장솜을 조금 물에 적셔가지고 물기가 흐르지 않을 정도만 짜준 다음에 이렇게 얹어서 이 화장솜 밑에 있는 알로에가 좀 흡수가 돼서 진득한 막 정도만 생길 때까지만 내버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진짜 트러블이 이미 났었던 애들도 금방 가라앉고, 그리고 트러블로 바뀔 만한 애들도 가라앉아가지고, 저는 이거 정말 트러블의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확실히 피부가 촉촉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탱탱해진다라는 탄력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메이크업을 할 때 화장이 정말 잘 먹고 지속력이 강해져요. 최대 단점이 알로에를 제대로 닦아내지 않고 스킨케어를 하게 되면 그 알로에가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이게 저절로 메이크업하기 전에 그 화장이 밀려서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알로에 팩을 하고 나서는 남아있는 알로에 젤이 없도록 해줘요. 꼭 찬물로 세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은 뭐냐면 바로 케어플러스의 스파케어 패치 올인원 기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패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패치가 있고 커버 패치가 있는데, 카밍 패치는 일단 짜기 전에 염증이 이렇게 노랗거나 하얗게 올라온 제품 붙여주거나 아니면 속드름 같은 트러블 있잖아요. 그거에 붙여주면 금방 트러블이 확 익으면서 그게 패치를 뜯어낼 때 같이 근들이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때 꼭 그 떨어진 부분도 방심하지 않고 압출기를 한 번 더 눌러주면 그 안에 아직 마저 나오지 않은 근들도 깔끔하게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고, 짜고 나서 다시 굽는 경우도 많거든요. 트러블 잘못 짜면. 근데 그런 경우도 없어서 저는 그 방식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흔적 관리잖아요. 왜냐면 그게 트러블이 색소 침착으로 가지 않으려면. 직물 흡수인데 패치 같은 경우 그런 직물 흡수에 진짜 요긴해요. 저는 이게 진짜 제 완소 트러블 관리템입니다. 그래서 트러블 패치를 아직 찾지 못했다, 정착할 만한 패치를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기획 세트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메이크업 제품 소개해드릴 텐데, 일단 먼저 제가 요즘 정착하다시피 한 베이스 제품은 짠!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모찌 프라이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나오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구매해봤는데, 정말 제목에 있는 스킨 일루미네이션 모찌처럼 정말 피부가 결을 좋게 해주면서 그 살짝 이 나비존에 있는 오돌토돌한 모공도 좀 평평하게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은 약간 아워글래스의 에어브러쉬 프라이머와 유사하다, 사용감이. 왜냐면 에어브러쉬 자체도 조금 피부를 투명하게 블러 처리해준다는 느낌을 가장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이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에어브러쉬 프라이머 같은 경우 양 조절을 살짝 실패하면 오히려 화장이 더 밀리고 금방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로션 바르듯이 바르다 보면 피부가 흡수하지 못하는 양은 이미 손이 가져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양 조절을 못하겠다, 프라이머 바를 때마다 오히려 나는 뜬다 하시는 이 제품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나는 진짜 완벽한 효과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워글래스의 그 에어브러쉬 프라이머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건 확실히 피부가 한번 보송하게 기름종이 처리를 한 것 같아서 베이스가 뜯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1차로 방지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나비존에서 보이는 요철 같은 경우를 얘가 한번 싹 메워주면서 광이 이렇게 반사됐을 때 모공들이나 요철들이 부각되는 걸 좀 줄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것도 프라이머 제품인데,
짠! VD의 톤 스테인 컬러 코렉팅 1호 민트 컬러입니다. 이 프라이머는 아무래도 그린톤이다 보니까 홍조도 되게 잘 잡아주고 베이스 지속력을 정말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프라이머라는 걸 한 겹 더 바르는데 어떻게 지속력이 더 높아져 해서 저는 약간 불신론자였거든요. 이걸 발랐는데도 오히려 지속력이 너무 좋고 다크닝이 없고, 그래서 진짜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바로 그 제품입니다. 저는 홍조가 문제다 보니까 이 민트 컬러를 사용했는데, 혹시 다크닝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복숭아빛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얼굴에 노란기를 없애고 싶다, 나는 쿨톤 색조를 좋아하는데 좀 얼굴이 노란 웜톤이나 쿨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파란 세레니티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화장하기 귀찮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올영템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자면, 코치비비랑 얘가 두분 퍼프, 한 퍼프를 섞어서 얼굴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코치비비가 되게 모공 커버도 좋고 피부 자체를 되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데, 베이스의 느낌보다는 톤업성 크림의 느낌이 좀 강한데, 근데 이걸 얘랑 섞어 바르는 순간 파운데이션 쿠션 바른 것 같은 효과를 많이 내줍니다. 나는 약간 파데프리 하고 싶다, 나 이 두 조합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것도 베이스 제품이지만 컨실러 제품 추천드릴게요. 짠! 오하드의 커버곡 퍼펙팅 미러 브러쉬드 컨실러입니다. 저의 컨실러 취향은 밀도감이 높은 컨실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도감이 높은 컨실러가 뭘까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컨실러를 발랐을 때 양 조절이 정말 필요한 컨실러들이에요. 근데 진짜 소량만 발라도 그런 진짜 커버도 정말 좋고 그리고 지속력도 정말 좋은데, 문제는 양 조절을 못하면 막 이렇게 똑 떨어지듯이 커버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저기 확실하게 커버를 했네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제일 안 좋아하는 게 티나게 커버하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트러블 피부다 보니까 이런 트러블이 남들에게 느껴지고 막 저거 왠지 뭔가 가려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컨실러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티 안 나게 잘하는 걸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정말 백화점 브랜드 뺨치게 너무 밀도감 좋은 컨실러이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걸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팁에 있습니다. 이 팁, 브러쉬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밀도감 좋은 컨실러의 최대 단점이 양 조절이라고 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딱 브러쉬 팁에 남아있는 양을 거의 없앤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덜어내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세워서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정말 밀착력 있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요철이 없는 부분에 있는 색소 침착이나 다크서클 하이라이팅 용도로 쓴다 하시면 브러쉬를 세운 다음에 발라주시고 나서 한 3초 정도 기다리고 그 부분을 퍼프로 통통통통통통 해줘서 커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이런 트러블 흔적처럼 요철과 색소 침착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는 그 요철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옆은 옆 이렇게 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굴곡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다 세워서 커버해줍니다. 5초에서 7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튀어나온 애들 주변을 한번 건드려줍니다. 확실히 트러블이 없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좀 커버가 잘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색조 제품인데, 얘는 좀 최근에 나왔어요. 바로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큐브 1호의 엉뚱한 볶기, 2호의 용감한 슬리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제가 느끼고 충격을 받은 제품이가, 일단 이 파우더가 너무 좋아요. 보이시나요? 이 지문 사이사이를 다 이 파우더가 메꾸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발색해보면 이 첫 번째 발랐던 이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컬러가 요릿하다 보니까 발색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이스 안 바른 곳에도 발랐는데 이렇게 색감이 그대로 얹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얹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계속 얹으면 얹을수록 이 색감이 진해지는데, 컬러가 텁텁하지 않게 맑게 발색이 올라오다 보니까 외색만 보면 라이트 톤을 위한 컬러감인가 했는데, 내가 핑크빛 컬러감의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하시면 저 1호, 그리고 내가 피치빛 컬러감을 좋아한다 하시면 2호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이라이터예요.
이 2호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 여기도 보시면 면발광이 돼요. 이 면발광 하이라이터 생각보다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2호 같은 경우 살짝 아이보리빛이 도는데 보이시나요 진짜? 이렇게 존재가 뿜뿜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호는 살짝 아이시한 핑크 광이 도는데 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쁘죠 진짜. 아이보리빛과 살짝 흰빛?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밀착시키면서 하면은 이렇게 면발광인데 얘를 그냥 기본 아이섀도우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서 바르면 글리터가 살아나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정말 메이크업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섀도우 이 두 위에 있는 컬러들은 정말 베이스 블러셔로도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가루가 곱기 때문에 얘를 얹어줬을 때 이 나비존에 있는 모공도 다 가려주면서 블러 처리한 듯 올라가요. 근데 아이섀도우에 있는 제품으로 블러셔하면 좋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 같은 똥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모공 끼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추천드리는 제품은 뭐냐면 바로 코스놀이 슈퍼프루프 팅젤 아이라이너 펜슬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3개인데 첫 번째 22호 뮤트 베이지, 13호 뮤트 로즈, 14호 애쉬 브라운. 일단 이 뮤트 베이지 같은 경우는 애교살 그릴 때 사용하면 정말 좋고 특히 다크서클처럼 보이지 않는데 애교살의 존재감을 좀 뚜렷하게 보여줘서 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13호 뮤트 로즈 같은 경우는 눈매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때 삼각존에 썼을 때 되게 어색하지 않게 진짜 혈색이 이렇게 좀 연장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이 이 14호 애쉬 브라운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오묘한 컬러감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브라운색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을 했을 때 눈이 답답해 보여서 브라운을 하자니 브라운은 좀 선명도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사용해 주시면 진짜 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가격인데 얘네들이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1+1에 10,000원에 구매 가능하거든요. 펜슬 제품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뻑뻑해요. 그래서 눈에 자극감이 갈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극감 느껴지는 거 절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뭐냐면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입니다. 지금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1호 20% 음영, 3호 70% 음영, 5호 30% 그레이, 7호 30% 로즈 브라운, 그리고 8호 70% 로즈 브라운 이렇게 총 5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다 제가 하나씩 구매해봐서 쓰고 있는데 일단 이 제품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펜 타입이다 보니까 아까 그 펜슬 제품을 썼을 때 느껴지는 자극감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감도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근데 이렇게 연한 컬러감을 여러 번 올리게 되면 깔끔하게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아이섀도우 후에 사용을 했을 때 그 잔여 가루들이 여기 묻게 되면 다음에 사용했을 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고 나서는 깨끗한 손등에 이렇게 한번 묻혀서 이 가루들을 다 털어주시던가 아니면 휴지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문질러줘서 조금 가루가 묻어있는 걸 좀 방지해주면 되게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이라인 제품들 소개시켜줬고 그 다음은 이제 애교살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줄게요. 애교살 제품은 바로 짠! 모브닝의 아이글램 컨실 펜슬입니다. 색상 전부 가지고 있고 일단 이게 아무래도 컨실 펜슬이다 보니까 컨실러 제형에 되게 가깝거든요. 컨실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가가 제 모든 피부들 중에서 제일 건조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컨실러를 잘못하면 너무 뻑뻑하게 발색돼서 눈가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주름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떡져서 주름이 다 보이면서 오히려 더 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 펜슬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 제품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컬러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 1호 뉴 린넨 컨실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애교살 잡아주는데 너무 특화된 컬러입니다. 2호 컬러는 하이라이터 컬러 자체도 핑크빛을 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쉐이드 컬러는 전형적인 음영 컬러가 아니라 조금 더 짙은 핑크빛이더라고요.
그 음영 메이크업보다는 좀 트임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울먹 청순이대 추구미다 하시는 분들에겐 이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호 뉴 로지 컬러 같은 경우 이 하이라이터 부분이 로즈 컬러거든요. 원래도 붉은빛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색감도 밝히고 컬러도 얹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바로 AU 올데이 마스카라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사용한 거는 4호 롱래쉬 브라운의 컬러를 사용했거든요. 확실히 보시면 막 처지고 하지 않고 정말 픽싱이 그대로 돼요. 신기한 건 이런 픽싱이 강한 마스카라 치고 눈이 편안합니다. 제가 원래 픽싱 마스카라를 잘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눈이 너무 건조해지거나 눈이 뻑뻑해진다, 눈이 시림이 있다라는 제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사용해보면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편안한 상태로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꼭 그 언더래쉬에 사용하는 제품처럼 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언더에 사용할 때도 되게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색조 제품은 바로 이 자빈드 서울의 윙크 립 쉐이드 프라이머 1호 페일 베이지 컬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정말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입술색과 라인의 컬러감을 가려줄 수 있어서 입술색이 진해서 립을 발랐을 때 항상 그 색으로 발색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색으로 착색돼서 너무 고민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면 정말 색 페이지에 있는 발색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제품을 느끼고 나서는 틴트 제품도 되게 잘 쓰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툴 제품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스튜디오 일질의 브러쉬 앤 퍼프 클렌저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퍼프나 브러쉬 세척하는 시간을 확실히 줄여주고 진짜 깔끔하게 세척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찐 마지막 템은 바로 이 제품, 글로웍스의 다이아 픽싱 아티스트 스펀지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스펀지의 끝판왕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당 10,000원꼴인데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사용해보시면 그 값을 한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이거 쓰기 전까지는 하이드로 스펀지를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하이드로 스펀지가 아닌 애들 같은 경우는 내 피부에 있던 수분도 다 뺏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붙여서 수분은 안 뺏어가되 좀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하이드로 스펀지의 제일 큰 단점 중 하나가 밀착력을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커버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한 번 발라서 커버될 수 있는 거를 한 2-3번은 얹어야지 커버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하이드로 스펀지가 이게 불편하네 라고 느꼈었는데, 이 제품은 물에 적시지 않아도 하이드로 스펀지를 한 것처럼 촉촉하게 수분을 뺏어가지 않게 밀착력과 커버력은 물을 안 묻힌 스펀지다 보니까 훨씬 높아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묻혔다고 해서 그 밀착력과 커버력이 낮아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약간 윤광이 도는 것처럼 좀 더 광 표현이 강하게 나면서 이 제품이 밀착력과 커버력은 둘 다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진짜 요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퍼프. 그래서 이미 이거 하나는 이미 깠고 하나는 더 쟁여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다른 장점 중 하나가 크림타임 블러셔 바를 때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크림타임 블러셔 바르실 때 저 베이스가 까져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얹어주시면 베이스까지 없이 그 색 그대로 얹어지게 돼요. 크림 색조 같은 거 바르면 금방 날아가요 하시는 분들 얘로 바르시면 지속력이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제품 너무 추천드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올리브영 세일 때도 비싸기 때문에 가끔씩 인스타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9,900원에 세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추천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한 것 같은데, 정말 다들 하나같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랑 같은 피부이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영 가서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 리뷰하고 메이크업 꿀팁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